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콩을 갈아서 만든 두유는 단백질 보충에 좋은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두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레시틴 성분도 풍부해서 혈액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만 두유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00에서 400ml의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구해야 하고 사무용품도 장만해야 했는데요. 요즘에는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공유 오피스로 출근하면 일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공유경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경제란 유휴자원을 여럿이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사회 공동의 이익 증가에 기여하는 협력적 소비의 경제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며 공유 모빌리티나 공유 의류 서비스 등 다양한 공유 서비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과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렌디한 기업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오피스도 혁신적인 공유 경제 모델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공유 오피스는 말 그대로 사무실을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빌딩의 전체나 일부를 장기 임차해 공간을 나눈 뒤 이를 개인이나 업체에 재임대해 업무를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모던한 인테리어와 자유로운 분위기, 그 가운데 치열하게 일하는 서로의 모습에 고무되는 공유 오피스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단연간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 오피스 브랜드를 만들어 운영 중인 부동산 회사입니다. 저희의 운영 철학은 우리들의 고객들이 돈을 벌게 하고 고객과 한 번 맺은 관계는 200년간 지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보다 10배 이상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객을 최중심에 둔 세 가지 운영 철학을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사의 전문 설계팀과 디자인팀 등 전문 인력이 기존 소호 사무실의 좁은 공간을 탈피한 공유 오피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1인당 가용 가능한 면적을 살린 설계와 트렌디한 인테리어, 그리고 양질의 프라이빗 공간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공유 오피스를 이용을 해봤는데 기존의 이제 공유 오피스는 좀 멋있지도 않고 좀 좁고 답답하여 사용하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지인, 부모님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훌륭한 공간, 최고의 부동산 상품을 개발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공유 오피스 시장은 앞으로 약 5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발맞춰 공유 오피스의 효용과 가치를 시장에 전파하고 오피스의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시하고자 설립했습니다. 공간의 특징과 장점을 잘 살린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누구에게나 공간의 가치와 쾌적함을 제공하는 이곳. 그렇다면 공유 오피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 공유 오피스는 전용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을 한 후 내부를 둘러보고 비어있는 호실을 선택하여 입점을 할 수 있고 최소 임대 기간은 한 달부터 가능합니다. 이곳의 구성은 전용 공간과 공용 공간으로 나누어진다는데요. 전용 공간은 입점한 개인만 이용이 가능한 사무 공간으로 1인실부터 2인실, 3인실, 4인실, 10인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테이블과 의자, 서랍, 냉난방기와 인터넷 등 업무를 위한 직기와 시설이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공용 공간은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넓은 라운지와 바, 그리고 커피나 토스트 등 다과를 제공하는 카페존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회의나 미팅을 할 수 있는 미팅룸과 컴퓨터와 북학기, 팩스를 이용할 수 있는 PC존과 공용 화장실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저희 공유 오피스는 입점할 건물 공간의 장점을 먼저 파악하여 특성을 살린 최적의 설계와 최고의 디자인을 가미하여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1인당 더 넓게 이용 가능해진 쾌적한 전용 공간, 트렌디한 인테리어를 겸비한 공용 공간 이외에 사무 관련 추가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공간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환기가 자유롭고 채광이 좋으며 자체 및 인근에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입지 분석을 하여 선정한 곳이라서 입주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일할 때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여러 가지들 다 잘 조성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유 오피스는 은행이나 관공서, 지자체, 세무서, 백화점 등 여러 편의시설들이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에 존재하여 대부분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유 오피스는 역세권, 버스, 대도로가 존재하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입점 고객님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인테리어부터 사무용품 구입 등 부담되는 비용 때문에 망설인다면 보증금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무 공간을 비롯해 라운지와 미팅룸 등 사업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유 오피스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뜨끈한 국물 요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곰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식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성이 들어간 사골곰탕을 비롯해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창업시장 열풍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길어지는 경기 불황과 치열해지는 취업시장 속에서 창업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젊은 층까지 외식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외식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뛰어난 맛과 품질에 집중해야 하고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템을 선택해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떠오르는 유망 아이템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지친 몸을 달래줄 건강한 몸보신 메뉴인 곰탕이라고 합니다. 곰탕은 계절의 구애를 받는 다른 창업 아이템과 달리 큰 비수기가 없고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없어 사먹는 수요가 높다고 하는데요. 여기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으며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곰탕 매장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영양과 맛에 있어 전통과 현대 입맛을 조화롭게 콜라보해 많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곰탕 및 냉면 브랜드입니다. 저희 매장은 쉬움보다는 체험으로 재료는 더욱더 까다롭게 엄선하여 좋은 재료로 맛있는 메뉴만 만들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심플한 현대 도시적인 느낌의 고풍스러운 전통의 소품들을 곳곳에 전시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분위기를 연출한 이곳. 시간과 철학을 담은 정성스러운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브랜드를 설립해 운영하게 된 걸까요? 전통적인 사골곰탕의 정신이 퇴색되는 사례가 많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유보다 약 3배 더 단백질이 풍부한 사골곰탕을 만들게 되었고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냉면 육수와 소스, 김치찜 등의 요리에도 그 육수의 바탕을 통해 다양한 전통 K푸드를 개발하여 알리고자 하는 의지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메인 메뉴인 사골곰탕은 소의 사골뼈를 비롯해 소의 여러 부위를 함께 오랫동안 푹 고아 영양분과 맛이 국물에 우러나오게 했다는데요. 곰탕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곰탕의 개운한 뒷맛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한 담백하고 진한 사골국에 버섯과 칼칼한 양념을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곰탕 또한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요. 국물이 진하면서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이 곰탕은 사골 진액을 물에 희석하여
단시간에 끓여내는 대중적인 곰탕이 아닌 세종시에 위치한 자가 제조장에서 사골뼈와 고기류를 총 18시간 이상 직접 구워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는 도축한 고기의 피를 빼는 방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골과 잡뼈, 우족 등 뼈류와 도가니, 양지 등 고기류를 초벌 가열한 후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총 3번의 탕 가열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탕별 불순물과 기름 제거 작업을 같이 합니다. 그 후 혼합하여 가열한 후 충진 포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직접 생산 및 메뉴 개발을 할 수 있는 직영 몰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몰류 시스템이 안정적이며 낮은 원가율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곰탕 메뉴의 약 80% 이상 가공한 식자재를 매장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도 제공한 레시피에 맞춰 쉽게 조리를 할 수 있다는데요. 특히 오리지널 곰탕뿐만 아니라 육전냉면과 등갈비 김치찜 등 곰탕 육수 베이스가 들어간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 고객들뿐만 아니라 창업주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든 복합 상가에서든 1박 2일 동안 고아내는 작업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을 본사가 대신해드려서 햄버거 매장보다 훨씬 쉬운 창업과 조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성껏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래 할수록 단골과 매출이 늘어나는 유행 없는 아이템이라는 점이 저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 속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만약 외식 창업을 고려한다면 곰탕같이 유행과 계절을 타지 않는 아이템에 본사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찾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국 각지의 구별 또는 인구 10만당 1개의 전통 K푸드 맛집으로서 약 100호점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별 상권을 보호하여 소상공인들의 수익 실현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입맛에도 맞는 전통과 현대 조화의 대한민국 맛을 알리는 육수 명가 기업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신경 쓰이는 업무가 바로 격리 업무라고 합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세제 혜택 등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연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격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불경기 속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요즘처럼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정 지출이 주는 부담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사업주들이 많다는데요. 특히 자금 문제 같은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경영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격리 업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격리 업무를 위해 적합한 인재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게 구하더라도 잦은 퇴사와 이직으로 인해 격리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 세금 관리와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격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장부와 세금 관리, 그리고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영업 관리는 회사라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관리의 동반자로서 고객이 평안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추구합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인 세금.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알수록 어렵기만 한 세금의 세계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있다는 이곳. 그동안 현장에서 체득한 풍부한 세무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헤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가려운 곳을 해결해주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사업을 운영하며 대표는 영업, 자금, 인사, 회계, 그리고 세금 등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적재적소의 인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맡길 수 있겠지만 소규모의 경우에는 그럴 여력이 안 돼서 대표가 모두 해야 되거나 관리가 안 되기 일쑤입니다. 종전 세무회계 사무실의 경우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에 업무가 국한된 경우가 많고
고객이랑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이익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저희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세무사업이라 생각하면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객의 업종과 규모, 영업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전임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심도 있는 세무자문 업무 수행을 하며 지속적인 법률 변화의 환경에 맞춰 변호사와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격리 지원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사업을 하면 회계 관리, 쉽게 말해 받을 돈, 줄 돈, 그리고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세금은 또 얼마나 나올지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가 작으면 대표가 머릿속에 파악하고 다닐 수 있지만 약간만 커져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금은 법과 관련되어 쉽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격리 직원도 이를 모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물어보고 확인해서 대표에게 보고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종적인 장부 마감, 세금 신고 등은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효율적인 격리 지원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격리 지원 서비스는 회사 내에 격리가 없다면 격리의 핵심적인 업무를 대신해주고, 격리가 이미 있다면 격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고급화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대표는 매월 손익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부 관리나 직원 급여 관리 같은 경우 오히려 격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세무회계 직원이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데요. 세무회계 사무실의 직원은 전문 인력이고 개인당 40여 곳의 사업체 장부 및 세금 신고를 관리합니다. 일반 회사 격리 직원은 보통 한 곳에서 5곳의 사업체를 관리하는데, 격리 직원이 많지 않아서 인수인계나 회사 노하우 관리가 어렵고 교육도 실무원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전문 인력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검증된 세무사가 검토까지 하고 있어서 격리의 업무의 질도 높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내부 관리의 필수적인 ERP도 제공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격리 업무라고 하는데요. 격리의 핵심적인 업무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세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원하는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며 성숙한 조세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격리 지원, ERP 제공 등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 경영인들이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요즘 취미 삼아, 운동 삼아 파크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무로 된 채와 공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잔디 위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파크 골프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시니어 대상의 파크 골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층에 대한 관심과 노인 관련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0년 약 15%에서 2030년 약 25%, 그리고 2060년에는 약 43%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노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중에서도 요즘에는 일반 골프보다 체력 소모와 비용이 적게 드는 파크 골프가 시니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스크림 파크 골프장. 이곳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파크 골프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저희 회사는 2017년 파크 골프 사업에 관심을 갖고 3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스크린 파크 골프장은 어르신들이 날씨와 기상 악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건강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문화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용하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면 기쁨 2배, 더 큰 행복을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나눔 정신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곳. 어떻게 해서 스크린 파크 골프 사업을 하게 된 걸까요? 고령화 사회에서 정작 어르신들이 마음 편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레저 문화가 많이 없다는 것에서 착안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에 많은 파크 골프장이 신설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파크 골프를 보다 쉽게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구나 쉽게 거주지 근처에서 접할 수 있는 실내 파크 골프 문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준비 과정을 거쳐 실내 파크 골프장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단순히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크 골프에 입문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파크 골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네, 처음 파크 골프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교육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는 맞춤형 지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에 입문하시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일반 골프를 경험하셨던 분들과 골프 경험이 없는 분들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는 이분들에게 4주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가장 착안한 부분은 맞춤형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입교식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혈압, 유연성, 근지구력 등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파크 골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곳의 시스템 구성은 게임 모드와 연습 모드, 트레이닝 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0개의 경기장 배경을 제공한다는데요. 연습 모드 같은 경우 파크 골프에 입문하는 초보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된 시스템으로 바른 자세를 익힐 수 있도록 개인의 스윙 모션을 전문 강사가 교정해 준다고 합니다. 트레이닝 모드는 개인이 혼자서 스크린 화면을 통해 스스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반복 숙달 과정을 통해 동작을 몸에 익힌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와보니까 필드하고 느낌이 너무 달라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필드에서 잡을 수 없는 자세, 너무 흐트러졌는 자세들이 바로 딱 고정을 잡아주는 게, 그래서 다음에 필드에 나가보니까 오비도 잘 안 나고 그게 참 좋은 장점이고요. 또 친구들하고 막 미용에 신경 많이 쓰는 애들은 사실 햇빛도 두려워하고, 이 요즘같이 황사가 굉장히 있는 날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친구들이랑 다가를 먹으면서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굉장히 보람차고 좋다고 친구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네, 처음에는 용어도 잘 모르고 기초를 잘 모르시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레슨을 받으면서 용어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재미있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누구나 쉽게 파크 골프를 접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체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큰 목돈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주들이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제가 접한 지는 한 1년 됐는데요. 상당히 이게 확장성과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3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시대 속 시니어들에게 주목받는 스포츠 중 하나인 파크 골프. 이제는 스크린 파크 골프장에서 파크 골프를 치면서 건강과 재미를 모두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백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연 치아를 평생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치아는 여러 방면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치아가 손상되거나 상실될 경우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콤플렉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치주질환이나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치아가 상실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치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데요.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서도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치근, 즉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란 상실된 자연 치아의 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생체 친화적인 재질로 만든 인공 치아를 잇몸뼈에 심어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과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환자분들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 치아와 유사한 외관으로 기능, 심미적인 부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임플란트. 상악동 거상술과 골유도 재생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선호되는 치료 방법으로는 3D 모의 수술로 식립 오차 범위를 줄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잇몸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3차원 CT 사진과 구강 내 잇몸 상태를 알 수 있는 구강 스캐너의 정보를 합쳐 환자의 구강 내 상황을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정밀하게 재현하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상에서 가상 수술의 과정을 거쳐 이상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와 종류를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이때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까지 가상 수술을 토대로 미리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당일 보철물의 완성까지도 할 수 있다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은 수술 시간 및 식립 후 기다리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미리 가상의 수술을 거쳐 정하게 되고 가이드라인 틀을 이용해서 미리 정해놓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므로 수술 시간이 보통 임플란트 하나당 5분 이내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절개 및 골 삭제가 없기 때문에 치유 기간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임플란트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더라도 사후 관리에 소홀할 경우 임플란트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데요. 임플란트는 인공치아지만 자연치아와 비슷한 구조와 역할을 하므로 임플란트의 식립과 완성 후 자연치아와 같이 구강건강 관리를 잘 받으셔야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의 정기적인 내원을 통해 임플란트 치아의 체크 및 관리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아 건강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만약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김민수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는 먹는 것을 통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중요해졌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임플란트 수술 시의 통증이나 치료기간이 많이 단축된 점도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임플란트에 문제가 없을까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 잇몸뼈가 부족하거나 약합니다. 과거에는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잇몸뼈 이식 기술의 부족으로 임플란트 식립에 무리가 있었으나 현재는 잇몸뼈 이식 기술의 발전과 가장 이상적인 식립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임플란트 방식의 발전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훌륭한 임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치과 공포증이 있는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임플란트는 이제 수술이라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 최근에는 수면 임플란트라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 시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수면 상태에서 받아보셨을 텐데요. 수면 임플란트란 이때 이용하는 약물과 동일한 약물을 이용하여 전신 마취가 아닌 수면 상태와 비슷한 깊은 진정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임플란트는 무엇보다 환자의 구강 내 상황에 맞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술자의 풍부한 임상 경험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밀 진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인공치아입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꼼꼼한 구강 건강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신다고 하면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자이든 타이든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뢰인의 고민을 들어주고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범죄나 사기 등 사건 사고와 이혼과 상속 등 법적 갈등까지 누구나 한 번쯤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이해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법적 분쟁 요소가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법적 분쟁에 부딪히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안산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조동희 대표는 의뢰인이 조력자이자 동반자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변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형사소송을 비롯해 부동산과 민사분쟁 전반을 맡고 있다는 이곳.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했다는데요. 그렇다면 나날이 보이스피싱 유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올 경우에 이들의 관등 성명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직접 그 기관에 그러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그 사람이 그러한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확인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이 그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거겠죠?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라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화마저도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릴 경우 번호를 변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서 그 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자가 되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즘 합법적인 일을 가장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보이스피싱의 중간 전달책으로 이용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용된 아르바이트생은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구속수사를 받기도 하고요. 불구속수사를 받더라도 사실상 조직원 수준인 징역 5년을 전후로 검찰 구형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범죄 수익금은 외국에 있는 주범들이 다 가져갔고요. 그 큰 합의금을 감당할 현실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법원의 처벌 기준은 단순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아르바이트생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들은 단순히 합의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와 더불어 자신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대한 소명을 법원에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범죄에 휘말리거나 큰 피해를 보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의뢰인과 소통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동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의 유형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과 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사고에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있고요.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고 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의 경우에도 가끔 술에 취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현장을 이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도주치상죄,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윤창호법이 도입이 되면서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횟수가 많거나 아니면은 대인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구속이 가능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는 음주를 할지 말지, 운전은 할지 말지, 사고가 났다고 하면 합의, 용서는 받았는지, 그 다음에 몸은 괜찮은지, 피해자의 몸은 괜찮은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을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자료를 남겨야 되는지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행동 기준은 법원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반성문 탄원서만 가지고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준비하지 마시고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상담과 조력을 통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네, 저같이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는 변호사들은요, 변호사라고 하는 기능일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과 같은 경영인으로서의 모습도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연차가 쌓일수록 점점 경영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요. 근데 반대로 그러다 보면은 기능인으로서의 모습은 다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 목표는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더라도 기능인으로서는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저는 그러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의 기어 변속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요즘에는 버튼식 기어 변속을 하는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버튼을 눌러 변속하는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버튼식 기어 변속기를 봉 타입의 기어로 변환 가능한 제품을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마다 한 대씩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출퇴근을 하거나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갈 때도 차를 이용하고 쉬는 날엔 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동차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현대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덩달아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기어봉을 개발한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상상은 머릿속에서 나와야 현실이 된다는 사운을 가진 회사입니다. 만족도가 100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제품들도 고객이 90이라고 얘기를 하면 왜 90인지, 나머지 10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 즉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운영 철학으로 두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버튼식 기어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의 변속 방식을 레버식 기어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네, 기어봉을 개발할 때 중점 둔 부분은 사용자에게 편리함과 안전함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함으로써 어떠한 불법적인 개조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언제라도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조사에서 진행하는 AS와 자동차 정기검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기어봉은 특허증을 비롯해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 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시공만 정확하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가 한 번쯤은 사용한 기어봉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제품 설치 시 훈련 기간 필요 없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업 시간은 30-4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장착을 하시면은 이제 빠르게 변속을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셔도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 하십니다. 기어 변속 시 시선 분산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있는 버튼식 기어 변속기와 달리 이 기어봉은 기어박스 쪽을 쳐다보지 않더라도 위아래로 당기고 밀어 쉽고 빠르게 변속이 가능해 운전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데요. 또한 고강도의 폴리카보네이트용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 내구성이 튼튼하고 후진을 할 때 비상등을 점등해주는 기능과
측면의 비상등 버튼으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튼식 기어를 사용을 할 때는 유턴 시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어봉 타입으로 바꾸고 난 뒤부터는 좀 더 직관적인 기어 변속이 가능해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불편한 버튼식 기어를 보완한 기어봉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방재용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어봉을 개발한 이유가 뭘까요? 버튼식 기어가 설치된 차량을 출고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 버튼식 기어가 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운행 중에 기어 버튼 조작 실수로 여러 번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험을 하였는데요.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하여 이 기어봉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선 제조사에서 속도 10km 이내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은 이 기어 변속이 안 되게끔 안전장치를 하였는데요. 저희 기어봉을 설치한다고 해서 제조사의 설정값을 변경하는 게 아니기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현재의 기어 상황을 이 계기판과 기어박스 쪽에 표현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캔 신호를 받기만 하여 현재 변속 상황을 기어봉에 표현만 할 뿐 미션 쪽에 어떠한 명령도 하지 않기에 안전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튜닝 담당자가 직접 저희 기어봉이 설치된 회사 차량을 보고 불법적인 튜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답변서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현재 국내 특허 등록 및 KC 인증, 판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안전합니다. 회사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불량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고객은 그 제품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희는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 공식 협력업체들과 계속적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 회사의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제조사가 생산하고 있는 이 버튼식 기어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수출하는 나라에 저희 기어봉을 수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PCT 출원을 마친 상태이며 국제 특허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한두 건의 아이디어 상품을 제품화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제품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업상 오래 서 있어야 해서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다리에 통증이 심하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평소보다 피로감이 한층 더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직업이나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다리가 붓고 무거운 증상을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할 텐데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넘길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은 하지정맥류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현대인들에게 발병하기 쉬운 대표적인 혈관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는데요. 정맥류는 우리 몸 안에서 정맥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것이 압력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혈관이 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다리에 있는 하지 정맥 안에 위치한 밸브, 판막이 망가져서 역류되고 이로 인해 압력을 나타내게 되고 이때 다리에 붉어지는 혈관을 하지 정맥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느다란 실핏줄부터 울퉁불퉁한 혈관까지 하지정맥류의 병태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리에 실핏줄이 보이는 경우 거미 모양의 정맥류, 그물 모양의 하지정맥류로 표현하는데요. 피부에 아주 얇은 보라색 혹은 푸른색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양상의 혈관 확장증을 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만성 정맥 기능 부전증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이
하지정맥류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다리의 부종, 즉 다리가 붓고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고요. 이때부터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혈액 내의 노폐물이 쉽게 빠져나오고 이로 인해 다리에 쥐가 나며 간지러운 피부 감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혈관 투과성이 더 증가하면서 혈구 세포들이 빠져나가면서 피부 색소 침착 등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궤양 반응과 궤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증상들 모두가 정맥 기능 부전증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 발견 시 병원에 내원해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데요. 우선 환자의 다리를 살펴보고 어느 정도의 부종이 있는지, 근육의 긴장도는 어떤지 확인하여 하지정맥류가 얼마나 심한지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누워서도 검사를 하고 서서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골반정맥, 신장정맥, 난소정맥 등 여러 군데의 정맥을 확인해야 하지정맥류를 재발 없이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메이터너 증후군에 의한 골반정맥류와 호두깎이 증후군에 의한 신장정맥류, 난소정맥류 등이 발생하게 되면 하지정맥류를 위한 초음파를 보는 것이 아니라 CT 검사, 혈관 CT 조영술, 방사선 혈관 조영술 등을 통해서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비수술적인 하지정맥류 치료법으로는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줄여주는 압박용 밴드 착용과 약물 치료가 있으며, 비수술적 방식으로 치료가 안 되거나 증상을 방치해 궤양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비침습적 시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신 방법인 비열성 치료법은 혈관 내부에 카테터를 넣어 약물을 주입함과 동시에 정맥 내벽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여 역류가 생긴 혈관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신경 손상의 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평소 다리에 쥐가 잘 나거나 무겁고 저린 느낌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혈관외과에서 검사를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고진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가 잘생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류는 유전적인 원인, 직업적인 원인,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잘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으로는 가족력을 들 수 있고요. 또 후천적인 요소로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고 혈관 안에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혈관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를 들 수 있고요. 또한 임신, 비만과 같은 경우에서 복강 내 압력이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상황에 의해서 하지정맥류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족욕이나 반신욕이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약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잘 되어 있는 하지정맥류 환자분에 있어서는 족욕이나 반신욕 같이 따뜻한 물을 다리에 데워주는 것이 혈액순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하지정맥류에 있어서는 따뜻한 물을 데워주는 일 자체가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키고 증상을 좀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빠른 보폭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복강 내 압력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벤치프레스와 같은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는 운동은 금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리의 근육이 감소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3회, 한 회당 30분 이상의 운동을 꾸준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스키나 스노보드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주의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출발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줘야 하고요. 안전모나 장갑 같은 보호장구는 반드시 착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는 스키는 옆으로, 스노보드는 엉덩이부터 넘어져야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고요. 주행 중에 멈췄을 때는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서 코스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